네, 우리가 영업 활동에서 가장 먼저 진행해야 되는 일은 바로 리드, 즉 잠재 고객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일단 잠재 고객의 명단을 확보해야 됩니다. 잠재 고객의 명단을 확보하는 일련의 작업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회사의 웹사이트 방문자는 당연히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자, 여러 가지 이제 홍보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웹사이트를 노출시키고 그 루트를 통해서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우리 회사의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뭐 회원 가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의를 남긴다든지 문의를 남기면서 이제 개인적인 자신의 신상을 등록을 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리드로 확보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전화번호를 노출시켰더니 전화 연결을 해 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기존의 고객 목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시회나 세미나에 갔을 때 우리 회사의 부스에 명함통에 명함을 집어넣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리드에 등록을 해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리드로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협회 같은 곳에 가입을 해서 그 협회에 후원을 하고 대신 우리가 영업활동에 필요한 협회 회원사들의 목록을 좀 확보를 하겠다. 그래서 정당한 방법으로 고객 목록을 또 리드를 확보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 음식점과 관련된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예요. 그랬을 때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뭐 한국 요식업 협회가 있다. 그러면 그쪽에 우리가 어떤 그 협회 운영에 기여를 하면서 우리의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고객 명단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당한 방법으로 컨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리드, 그죠? 잠재 고객들의 명단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잠재 고객, 즉 리드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럼 리드를 확보를 하면 그걸로 끝이냐? 그렇지는 않겠죠. 당연히 이 리드 잠재 고객이죠. 잠재 고객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제 전화번호를 그러니까 전화를 걸든지 아니면 이메일로 카탈로그를 보내주든지 맞습니까? 예,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 고객이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맞습니까?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정도로 뭐 나름대로는 그 애티튜드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뭐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들을 뭐 알 수 있도록 미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리드 육성 과정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액티비티를 이용해서 메일을 보낸다든지 스케줄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카탈로그를 업데이트해서 고객에 전송해야 되는 작업을 등록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액티비티 활동을 통해서 그와 관련된 이력들을 기록을 하게 되고 자,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관심 있는 고객이다. 관심 없는 고객이다. 아니면 관심이 있으면서 언제 도입할 의사가 있다라고 파악이 되는 고객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드 변환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서 또 영업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잠재 고객을 등록하고 관리를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러한 리드가 확보가 됐을 때 리드를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일즈 앱에 들어오시면 세일즈 앱의 홈으로 일단은 들어오시게 되고 세일즈 앱의 홈에는 죄송합니다. 자, 대시보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 회사의 영업 현황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쭉 나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단계별, 영업 단계별 매출 내역과 예측, 그 다음에 수익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자, 마감일자, 뭐 거래 성사까지 걸린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성공률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친 거래가 지금 목록별로 이렇게 쭉 나와지게 됩니다.
그래프로도 이제 보여지게 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영업 현황 대시보드를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회사의 영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실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매출 현황을 보시면 이 부분은 월별 매출 금액에 대한 그래프이고요. 이 두 번째 라인은 이익 금액에 대한 이익 금액. 그러니까 매출은 1,000만 원인데 이익 금액은 100만 원이다. 뭐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매출 이익금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대시보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 현황을 보시면 고객에 대한 성향, 리드에 대한 성향, 그 다음에 계정의 등급, 업종, 그 다음에 시도별, 그 다음에 연락처, 연령대별 연락처, 그 다음에 직급별 연락처, 그 다음에 시도별로 연락처 분들이 어디에 살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도 인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업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대시보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잠재 고객 맵, 리드에 대한 맵이겠죠. 그 다음에 고객사 맵. 일단 먼저 잠재 고객 맵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좀 느린 것 같은데, 새로 고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좀 느리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잠재 고객분들이 어디에 사시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고객사는 또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맵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등록하실 때 주소를 잘 입력하시면 이렇게 맵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맵도 확장해서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여기 구글 맵을 통해서 저희가 이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고객들의 위치나 분포를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맵을 추가를 해놨어요. 근데 이거는 구글 맵의 정식 라이센스를 이용해 가지고 구매한 건 구현한 건 아니고요. 임시로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 구글 맵을 통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의 전체 모든 고객들에 대한 맵을 자유롭게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거는 여러분들 회사에서 구글 맵 라이센스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설정을 이제 도와드리면, 그러면 여기에서 표현되어지는 숫자가 한 10개로 제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 고객에 대한 분포를 파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만약에 정식 구글 맵, 이거는 저희랑 상관이 없습니다. 정식 구글 맵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고객들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주소지 정보죠. 주소지 정보를 이용해서 포인트를 이렇게 찍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뭘 확인하실 수 있냐면, 우리 고객들이 지금 수도권에 이렇게 집중이 돼 있구나. 그 다음에 충청도나 대구, 경북 이런 쪽에 조금 약간의 고객들이 있고, 전라도에는 고객들이, 그리고 세종, 대전 이런 쪽에는 고객들이 많이 없구나. 그러면 마케팅을 할 때 어느 지역을 포인트로 해가지고 마케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리드 뭐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여기 있는 고객들에 대한 주소지 정보가 다 등록이 돼 있지만, 주소가 등록이 안 돼 있네요. 주소가 등록이 안 돼 있는 분도 있고, 또 주소가 있다면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렇게 안 돼 있는 분들이 많네요. 잠시만요. 그럼 여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포인터를 누르면 그 고객의 이름이 나와요. 최불암. 우리 최불암 선생님. 검색을 하면, 아이고, 인턴이네요. 또 인턴, 왜 주소, 예, 죄송합니다. 주소 정보가 뒤에 나와 있어요. 이게 주소지 정보가 빠져 있네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제가 주소 필드를 이렇게 노출을 시켜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소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는 주소 필드가 있기는 한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명함 스캔 해가지고 이제 주소를 간편하게 등록할 때 사용하시라고 주소 필드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거는 뒤에 가서 설명을 기능적으로 드릴 겁니다. 여기 있는 부분은 세일즈포스의 표준 주소 입력 양식에 맞게 이렇게 표준 필드를 이제 올려놓은 건데요. 여기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맵에다가 주소를 노출시킬 때는 여기 있는 표준 주소에다가 주소 정보를 넣어 놓으셔야 이렇게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있는 기본 정보에 있는 주소 필드는 명함 스캔할 때 데이터가 주소 정보가 들어오는 필드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정상적으로 주소 정보를 정상적으로 입력할 때 사용하는 주소 필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굳이 나는 맵은 필요 없다라고 하신다면 여기에서 주소 정보를 관리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맵의 정확한 위치를 이렇게 찍어준다라고 하신다면 여기서도 주소 정보를 관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홈 탭으로 들어가서 잠재 고객, 그 다음에 고객사, 그 다음에 고객 연락처 들의 어떤 맵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경영활동이나 아니면 상황을 판단하실 때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맵을 추가를 홈 탭에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탭들을 보면 첫 번째가 리드예요. 첫 번째가 명함 등록인데 명함 등록은 이따가 요번 시간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잠재 고객. 자, 기본적으로 잠재 고객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새로운 잠재 고객을 이제 등록하고 테스트하는 과정들을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재 고객 새로 만들기 하시고, 자, 리드의 상태, 리드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 리드가 어떤 소스를 통해서 우리가 확보를 한 건지, 예를 들어서 세미나를 통해서 확보를 한 건지, 그죠? 다른 여타 활동들을 통해서 확보를 한 건지 또 구분을 해주시면 나중에 유입 경로를 확인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유재석이라고 하겠습니다. 유재석. 직급은 과장이라고 하고요. 자, 이메일은 그냥 제가 사용하는 이메일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메일을 쓰고 휴대폰 번호 010-1111 8888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회사는 더 스타트라는 회사를 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심도는 자, 이분을 처음 등록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단하게 어떤 미팅을 통해서 리드를 확보를 했다면 이분의 관심도를 알 수 있겠죠. 아니면은 모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두고 나중에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이랬을 때 이분의 관심도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시는 어떤 업종은 어떤 쪽인지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이제 등록하실 수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소 정보는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리드를 등록할 때, 잠재 고객을 등록할 때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들만 일단은 편하게 입력하실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성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누르시면 그러면 유재석 과장이 이렇게 등록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유재석 과장을 선택을 하시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또 부서라든지 뭐 웹사이트, 뭐 전화번호 이런 것들도 생년월일 같은 거 이런 것들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풍부하게 정보를 이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시죠. 자, 그래서 자, 리드 정보를 등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리드의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리드의 상태가 여러 단계가 있었는데 신규로 등록을 했었었죠. 자, 리드의 상태는 신규, 연락, 영업, 대기, 실패, 변환됨.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리드를 관리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표준적인 어떤 단계, 진행 단계를 이렇게 경로를 통해서 구성을 해 놓은 거고요. 자, 신규로 등록이 됐다면, 그러면 이제 그분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화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지난번에 활동 내역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안내 전화 드림. 그래서 상품, 및 상품 설명에 대해서 간단히 전화 통화함. 그 다음에 뭐 다음 주 화요일 미팅 하기로 함.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유재석 리드에게 전화를 했고요. 그럼 다음 주 화요일 날 일정을 또 잡아야 되니까 여기서 유재석 고객 미팅, 그죠?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날 일정을 잡아야 되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자, 일정을 잡아서 저장을 하면, 그러면 자, 예정된 기간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연락을 한 상태죠. 연락을 한 상태고, 또 예를 들어서 카탈로그를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메일을 통해서 유재석에게 카탈로그 송부 드립니다. 카탈로그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카탈로그가 있다면, 그러면 여기 파일에서 카탈로그를 선택해서 메일에 첨부해 가지고 이렇게 보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이 됐습니다. 그러면 고객 미팅을 통해서 자, 영업 활동을 이제 진행하게 되겠죠. 영업 활동을 진행했더니 예를 들어서 이 고객이 예를 들어서 뭐 일단은 보류할게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그 다른 일이 더 급해서 일단은 이쪽의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하는 일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대기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대기 설정. 대기 설정해서 자, 어떤 이유로 자, 대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급한 일 처리 하기 위해서 자,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상태는 대기고 대기 사유는 급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죠? 다른 일이 먼저 있어서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실패는 어떤 경우냐면 다른 제품,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경쟁 제품이나 서비스를 도입을 한 경우에요. 그래서 연락을 해봤더니 뭐 그 다른 쪽이 보다 더 적합한 것 같아서 그쪽의 상품을 우리가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자, 우리는 실패가 되겠죠. 실패. 아쉽지만 실패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실패 처리한 고객들은 또 따로 우리가 관리를 굳이 열심히 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미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를 했으니까 우리의 어떤 영업적인 어떤 역량을 현재 진행 중인 고객들한테 좀 더 집중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죠. 자, 근데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얘기가 잘 됐어요. 너무 얘기가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이제 7월 달이니까요. 8월 달에 그 제품을 구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라는 정보를 우리가 영업활동 통해서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고객을 이제 변환시켜야 됩니다. 변환.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리드 변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드 변환을 누르시고, 변환된 상태는 변환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리드를 변환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리드 변환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자, 그러면, 자, 계정은 이제 회사로, 정보가 이제 이관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리드 변환을 할 때는 계정이 생성되고, 연락처가 등록이 되고, 거기에 따른 기회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죠? 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담당자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 및 단체 정보가 계정으로 이제 올라가고요. 연락처는 그 회사의 개인 정보, 그러니까 지금 이 리드의
이름이라든지 연락처라든지 직책이라든지 이런 정보가 부서라든지 연락처로 생성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고객이 8월 달에 구매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게 기회로 이제 등록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되는 거죠. 리드 변환을 할 때 일단은 기존에 일치하는 계정이 있느냐, 기존에 있다면 기존에 있는 계정을 검색해서 이 사용자가 어디에 소속된 사용자다라고 하는 걸 등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신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새로 만들기 옵션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재석, 그 다음에 기회는 더 스타트에서 신규 상품 구매 기회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신규 상품 구매 기회. 그죠? 그리고 리드의 변환된 상태는 변환이라고 주시고, 리드 변환을 누르시면, 그러면 계정과 연락처 기회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계정과 연락처 기회가 생성이 되죠. 자, 이게 리드 변환이에요. 이게 리드를 관리하는 목적입니다. 영업을 굳이 많이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잘 이 느낌을 모르시겠지만, 잠재 고객을 관리해서 기회로 변환했다라고 하는 건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렇게 깃발 꼽아서 깃발이 펄럭이는 이미지까지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처럼 영업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 중요성을 잘 모르시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드가 변환이 됐으니까, 자, 계정에서 가서 보시면 더 스타트라는 회사가 만들어졌을 텐데요. 네, 더 스타트 누르시면, 자, 아직 대표나 사업자 번호, 업종, 업태 이런 것들은 등록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다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다 등록을 해 주셔야 하고, 웹사이트 같은 것도, 업종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 업태는 컴퓨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식으로, 그죠? 유형은 이제 고객사냐, 파트너냐, 리셀러냐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사는 우리한테 매출을 발생시키는 고객인 거고요. 파트너는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하는 대상이죠. 리셀러는 우리의 제품을 예를 들어서 다른 소비자들한테 파는 그런 리셀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객사를 등록할 때는 이런 정보들도 다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등급, 고객사인데 주요 고객이다, 일반 고객이다, 또 휴면 고객이다. 휴면 고객은 한번 우리 제품 물건 사고 더 이상 연락이 없는 그런 고객들이 휴면 고객이겠죠. 그러니까 고객의 상태별로 고객들의 상태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가 정보들은 이제 필요하실 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계정 정보를 이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연락처 들어가시면,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유재석 과장, 더 스타트라는 회사의 유재석 과장이라는 연락처가 지금 연락처 탭에 등록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도 부서가 어딘지, 예를 들어서 총무부, 회사 전화번호 같은 거 있으면 입력하시면 될 거고요. 휴대폰과 이메일은 지금 연락처 정보로 넘어왔죠. 자, 그 다음에 상급자가 있다면 그 회사 내 상급자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 정보 또 따로 입력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정보도, 그 다음에 이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 기념을 알 수 있으면 입력하시면 되고,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대충 나이는 한 70년, 그러니까 나이는 70, 죄송합니다. 나이는 2005년생이다. 그러면 대충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의 MBTI가 이런 형식인 것 같아.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이분의 MBTI 성향 같은 것도 집어넣어서,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이 이 고객을 만났을 때도 대략, 어떠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의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주소 정보까지 포함해서 필요하시면, 여기 있는 주소 정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함 등록할 때 자동으로 이제 생성되도록
하는 주소 필드고요. 이 밑에 주소는 이제 세일즈포스에서 표준적으로 제공하는 그 주소 필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재석 고객 자,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생성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기회도 이렇게 등록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내용이 기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그래서 리드 관리랑 계정 및 연락처 관리하는 부분까지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